8장의 네 번째 강좌입니다. 십성의 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소 지루한 면이 좀 많은 그러한 수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실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므로 집중하여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수업은 비견과 겁제입니다. 십성 강론 3항입니다. 십성의 기본 성격과 그 작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비견부터 살펴볼까요? 1번 비견. 자, 1번의 그 반가로 1번부터 보죠. 성격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어깨를 견준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주에 비견이 있으면 우선 내면에 나와 똑같은 내가 또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좀 쉬워요. 그래서 비견은 나와 같은 것이 사주상 또 하나 있다. 혹은 운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암기보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자, 나와 똑같은 자가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실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그 경쟁력이 되겠죠. 경쟁력.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인맥도 돼요. 인맥.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와 같은 또 하나의 정체성, 자존심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 주관, 투지, 고집 이런 것도 돼요. 그죠? 그리고 자존심, 독립심 이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형제, 자매 이런 것도 되고요. 동업자도 돼요. 자, 이것을요,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지금 비견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 이 비견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여기에 지금 노란색 펜으로 지금 줄을 긋고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줄을 긋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이것이 암기가 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육친 관계를 살펴볼까요? 육친 관계. 자, 남자의 명에서는요, 이것이 남녀 모두 똑같죠. 비견 나와 같은 거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육친 관계에서는 형제이거나 친구이거나 또 확장해 보면요, 동료도 되고요. 또 경쟁자도 되죠. 경쟁자. 그죠? 그리고 남자의 명에서 이것이 나와 같은 남자이니까 남자끼리 만약에 이 여자 쪽에 뭐 이렇게 처제가 있거나 처형이 있다면 동서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자에게는요, 나 이외의 또 하나의 여자가 또 있는 거죠. 나 이외의 여자. 그러니까 남편의 첩도 돼요. 남자에게도 여기에 보게 되면 간부가 될 수도 있어요. 간부. 적어놓진 않았지만 또 하나의 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질 않았지만요. 나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주에서요, 남녀 공이, 자, 남자를 기준해 볼까요? 이렇게 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갑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가 있다면, 자, 이 재를 투합을 하죠. 서로 합을 하려고 다투죠. 이럴 경우에 처녀 장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죠. 자, 여기 경금이 있고 을목이 있고 또 경금이 있어요. 이것은 요번에는 그 역시 재를 놓고 다투죠. 이렇게. 자, 이럴 경우에도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을목이 있고 경금이 있고 또 을목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투합을 한다면 여자도 역시 총각한테 시집을 못 갈 수 있습니다. 재취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옛날에는 이러한 명을 갖고 타고나게 되면 재취팔자다. 아니면 남자도 처녀장가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자에서도 이것이 많이 들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그 이 연애가 굉장히 자유로운 시절이죠. 그죠? 그래서 뭐 흔히 그 말하는 어떤 뭐 이렇게 그 처음 그 이성 경험이 없는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투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희석은 되어 있습니다. 희석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비견은 이제 대부분 이 반가로 사원의 기란작용 쪽으로 많이 취용을 해요. 그런데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신강, 신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주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의 일간을 그 이게 사주가 우측 상단에 잠깐 적어볼까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으면 일주의 상단 부분을 기신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으로 본다고 그랬죠. 사주를 볼 때. 그럴 때 이 기신을 기점으로 이 기신이 강한 사주가 있고 약한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주라면 이 비견이 나와 똑같은 하나의 협력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길신이 돼요. 반대로 흉작용에서는요, 사주가 신약한 게 아니라 신강하다면 비견은 필요가 없거든요.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그럴 땐 위에 반가로서 한 번에 흉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 기신이 되면요, 나와 똑같은 자가 역할을 분담해 주는 거예요. 근데 흉신이 되면 나와 똑같은 자가 내 것을 나눠달라고 그래요. 혼자 독식해도 되는데. 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우측상단에다 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그 산을 가다가 100kg짜리 그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거 혼자 들고 내려올 방법이 없죠. 100kg짜리 어떻게 혼자 들어요? 뭐 굴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계곡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도움이 그 되는 신약한 사주라면 이때라면 100kg짜리 금을 감당하기에는 사람의 힘이 약하죠. 그럴 때는 협력자가 있어서 같이 들고 내려서 우리 반씩 나누자. 이럴 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한 15kg짜리, 20kg짜리 금덩이 발견했어요. 그때 여러 명 있었어요. 나누기 싫죠? 혼자서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이 신강과 신약입니다.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간의 구조가 신강한 사주고요.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간의 모양이 신약이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신강하다면 이것이 흉신으로 쓰여요. 더 이상 비견이란 겁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약하다면 비견이나 겹자는 협력자로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 주관, 투지, 고집, 경쟁력, 자존심, 독립심 이런 것들이 이 비견이 도움이 된다면 올바르게 쓰여요. 그런데 이것이 흉신이라면 사주가 신강하여 필요가 없다면 의지, 주관, 투지, 고집이 쓸모없는 아집으로 쓰이게 되고요. 경쟁심, 자존심, 독립심 같은 것이 이것이 사람과의 어떤 경쟁, 투쟁,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로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항상 비견은 좋고 겁재는 나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정과는 좋고 편과는 나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실제로 비견이 나쁘거나 비견이 좋거나 겁재가 나쁘고 정과는 좋고 정과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쓰임새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는 왜 비견은 조금 괜찮고 겁재는 좀 나쁘고 이렇게 설명하냐면 기운이 좀 강폭해요. 기운이 강폭해요. 비견에 비해서 겁재가 강폭하고 정관에 비해서 편관이 이 기운이 폭급합니다. 그래서 좀 나쁘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비견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겁재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기타를 살펴보죠. 기타를 보게 되면요, 자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비겁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이것이 너무 많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물을 놓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 여자를 놓고 경쟁하거나 또 남녀 공이 재물을 놓고 경쟁하니까 형제 간의 재물불화, 유산불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크게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강한 사주에 형제들이 쭉 붙어 있다. 그런 집들은 분명히 유산 불화가 있습니다. 이 재벌집에서도 많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비겁은 부친을 극제하죠. 그래서 일찍 독립하기 쉽다. 자, 육친에 설명드렸죠. 우측에다가 별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남녀 공이 상단이 자기라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인성의 위치에 있죠. 그러면 인성을 극하는 것이 남편이니까 아버지는 재성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겁이 많게 되면 아버지를 극하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사이가 그닥 좋은 사람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일찍 독립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비겁은 주관, 자신감 등으로 발현이 되니 비견이 과도하면 이것이 그 폭력, 과격하다. 자, 겁재와 똑같은 현상을 드러내요. 근데 비견과 겁재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비견과 겁재는 힘이 겁재가 2배 정도 세요. 2배 정도.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강하면 겁재처럼 폭력, 과격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명의 비겁이 많다면, 과하다면 색정으로 혼잡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자, 이 우측에 그 별 그려놓은 것을, 여기를, 그 위에를 여자라고 보죠. 예, 사주에서는 곤명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극혀놓은 관을 감당할 힘이 많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의 관이 아니라 여러 개의 관이 그 자기에게 그걸 해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강하죠. 그러면 남자는 이 관을 사회적 의무, 책임, 예, 이런 것은 관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법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힘이 강한 것은 남녀 똑같아요. 그런데 여자한테는 이 관자리가 남자에게도 해당이 되죠. 남자. 육칠에서 나왔었죠. 남자에게도. 그러니까 남자를 감당하는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남자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색정으로 혼잡하다 이런 표현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 과다하다라면 이게 또 독신자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비견은 의지, 주관, 투지, 고집이니까 누군가에게 묶이거나 아니면은 이 통제받거나, 예, 남편 같은 경우는 재와 합을 하거나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관에 제재를 받거나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의지, 주관, 투지, 고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신자가 많습니다. 특히 그 여성의 경우는 남자에게 그 복종하는 힘이 거의 없어요. 그 비견이 과다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사귀다가 떠나가고 사귀다가 떠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 독신자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그 비견의 기본적인 성격인데요. 이것을 다 암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상상하고 추론해 가면서 비견을 깨우치는 것이 훨씬 더 쓰기가 좋고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자, 2번 겁재입니다. 두 번째. 그 비견과 거의 비슷하죠.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그 음양이 다른 건데요. 이 겁재는 비견에 비해서 힘이 2배 이상으로 강해요. 그래서 힘이 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반가로 일본을 살펴보죠. 성격을 먼저 보죠. 겁재는 그 나의 죄를 겁탈한다는 뜻으로라고 돼 있네요. 겁탈. 자, 볼까요? 여기에 또 우측 상단에다가 별을 하나 그려보죠. 자, 위에 갑목이 있다면 이 겁재는 을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를 이 갑목은 갑기 합을 하죠. 그런데 을목은 그냥 파극, 을극기로 파극해 버리죠. 그래서 강제로 파극을 한 데서 이것을 겁재, 겁탈한 데서 겁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를 다루는 힘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극하는 힘이. 그래서 이 합의 관계가 아니라 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이것이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력은요, 여기에 보게 되면 비견과 비슷한 작용을 하나 작용력은 비견보다 크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상상 추론하면 돼요. 의지, 주관, 투지, 고집이 비견의 기본적인 성격인데 더 세요. 그러면 의지, 주관, 투지, 고집이 훨씬 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존심이 강하니까 오히려 교만할 수 있고요. 자만할 수 있어요.
또 이 재나 관을 감당하는 힘이 훨씬 강해요. 이 재가 아주 많다거나 여기에 관이 많다고 해도 이 겁재가 있게 되면 이 그 재를 감당하거나 관을 감당하는 힘이 훨씬 세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간목의 입장에서 이 칠살이 경금이라고 그랬죠? 경금. 예, 이 경금이 이렇게 있으면 경금이 간목을 충하니까 간목은 경금을 무서워해요. 근데 옆에 을목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을목아, 저 경금이 나 괴롭히는 것 같아. 너 가서 을경합 좀 해줄래? 이렇게 되면 어때? 을경합으로 딱 묶어버리죠. 겁재에 가서. 그러니까 간목이 을목에 기대서, 간목이 여기 을목에게 기대서 이 그 경금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칠사를. 그렇기 때문에 교만, 자만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망이 강해요. 그리고 또 이 그 겁재가 있으면 큰 돈을 바래요. 큰 돈. 예. 그렇기 때문에 투기성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잃으면 손재를 크게 하는 성향이 드러나기 쉬워요. 이것이 겁재의 특징입니다. 자, 겁재는요, 재와 관을 감당하는 힘이 훨씬 강하고요. 또 그 식신과 상관을 생하는 힘도 좀 강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움직이게 되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온화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 비견이라면 그냥 강하게 뭐 깡패 만나면 목숨 걸지 뭐 이런 기질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겁제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기질들은 겁제의 기질들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 주관, 투지, 고집,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겁제 쪽이 월등히 강하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육친 관계를 보죠. 남자, 여자에게는 똑같이 그 형제를 나타내요. 형제. 이 형제는 남녀 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별이 다른 형제일 수 있어요. 음양이 틀리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그 오빠나 남동생,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 여동생이나 누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이 겁재를 이복 형제라고도 많이 봐요. 요즘은 그 외방 자식을 두는 그러한 바람을 피는 그 분들이 많지가 않죠. 근데 나이가 한 그 5, 60 넘은 분들 한 50대 정도만 돼도 50대들 정도만 돼도 그 이복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50대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한 75세 뭐 한 나이가 75세 80세 정도 되신 분들이겠죠. 예, 그러한 분들은 옛날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 좀 천문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 어떤 그 외방 자식을 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요즘같이 이렇게 강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외방자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명 같은 경우는 남편의 첩이라고 그랬는데요. 남명도 겁재가 있으면 여자에게 간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간부가 이건 똑같아요. 남편의 첩, 그다음에 그 남편의 그 어떤 애인, 다른 여자도 되지만 남자에게도 이것이 돼요. 자, 좀 전에 이 우측 상단에서요. 요것을 전부 지워 볼까요? 어, 우측 상단에서 그 재를 파극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를 파극하는 힘. 그리고 관을 또 이 합과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남녀 공이 자, 여기에 별을 다시 우측 상단에다 그려보죠. 자, 여기에 남자가 갑인데 여기에 그 기토가 부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별을 그려보게 되면 여자가 을이고 남자가 경이라고 하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우측의 남자는 이 을목에 의해서 여자가 파극이 되죠. 그러니까 내 여자가 손상받는 걸 늘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우측의 여자가 을목이면 남자가 경금이 되는데 이 경금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제가 되거든요. 아직 정제는 안 나갔지만 그런데 이 간목은 편제가 돼요. 편제는요 간목에 비해서 을목에 비해서 조금 더 이 재성은 이 정제라는 것은 편제에 비해서 조금 온화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도박, 유흥 같은 것은 전부 편제성에 해당이 돼요. 뒤에 이제 이 재성할 때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을목은 진짜 부인이 되고 이 경금은 뭐 흔히 말하는 뭐 애인 아니면 업소 여자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업소에 있는 여자. 그러니까 재밌죠.
간목이 재밌어요. 을목보다는. 그죠? 뭐, 야하게 놀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녀공이 요 육친관계에서요. 그 다음에 육친관계와 성격을 묻게 되면 남녀공이 겁재가 강한 자는 의처증, 의부증 같은 이런 의처 혹은 의부증이 매우 강합니다. 강해요.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의처증 혹은 의부증이 강합니다. 이것이 겁재의 특징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과 4번 흉작용, 길작용 묶어서 보죠. 자, 흉작용부터 볼까요? 겁재는 파재의 신이다. 재물을 깬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또 겁재는 나와 비슷한 자이므로 나의 경쟁자도 된다. 라고 그랬죠. 자, 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측 그림에서요. 편재는 겁재 입장에서 보면 나의 정제가 겁재는 편재가 되거든요. 자, 간목의 입장에서 기토는 정제인데 을목의 입장에서 기토는 편재가 되거든요. 이 편재는 좀 전에도 얘기했죠. 투기 도박성이라고 그랬죠. 투기 도박성. 그다음에 유흥, 놀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재물을 탕진할 수가 있어요. 크게 재물을. 그리고 이 도박성이기 때문에 벌면 나보다 또 더 벌어요. 그래서 이 겁재는 파재의 신이기도 하고 또 나와 비슷한 경쟁자인데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경쟁자로 비춰지기도 해요. 도박성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빈정상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길작용은 아까 신강신약이라는 얘기 했었죠. 역시 나와 비슷한 자이므로 형제 자매도 되고 동업자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역시 도움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요. 자, 기타로는 그 양인 비인으로 폭력성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양인과 비인은 아직 안 배웠죠. 양인과 비인은 천간지 대비 지지를 얘기해요. 만약에 간목의 비견은 간목이거나 인목이었죠. 근데 겁재는 을목이거나 묘목이 겁재죠. 그죠? 여기에서 이 묘목, 지지, 천간이 양일 때, 일간이 양일 때 지지의 음의 지지를 만나게 되면 이것을 양인이라고 그래요. 양인. 이것을 양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빙이라는 용어는 잘 쓰진 않는데요. 이것은 음간이에요. 자, 을목이 인목을 만날 때, 간목 말고 간목을 만나면 겁재고요. 인목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비인이라고 하는데 이 비자가 견줄 비자거든요. 지우게 되면 이게 또 견줄 비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양인과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어요. 양인은요, 양인과 칠살은 편관이었죠. 양인과 칠살. 양인과 칠살은 서로 아주 좋은 짝을 이루어요. 양인과 칠살은 양인도 기질이 되게 센 거고요. 칠살도 기질이 세요. 그래서 양인과 칠살이 동조하는 사람들은 군, 경, 검찰 이런 식으로 폭력성이 강한 좀 위험한 업종에 적합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양인 같은 경우는요, 아까 관이라는 것은 정관도 되고 편관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항하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칼을 두려워하네요. 그래서 양인 칠살이 있는 사람들은 피보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피를 보는 직업에도 적합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요즘 고급이라면 의사처럼 수술 전문 의사가처럼 이렇게 무서운 피를 보는 거라든지 이렇게 위험한 수술, 피를 크게 보는 거, 그리고 또 도살업, 정육업, 그리고 또 이렇게 횟집에서 이렇게 또 생선들 또 회를 뜨는 거,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거, 이런 것에도 적합해요. 이것이 양인과 칠살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 비인은 이 양인의 버금가는 기질이 비인입니다. 양인보다 좀 약해요. 그래도 기질이 좀 제법 세요. 자, 그 다음에 이 2번을 보게 되면요. 관살에 아주 쉽게 대항을 하니 객사, 횡사, 형에게 이런 화를 당할 수가 있다. 관살은요, 관은 이제 군, 경, 검찰 이런 것 중에서 좀 나라 쪽에 해당이 되고, 칠살은 군인이나 깡패, 폭력배, 그 다음에 테러 집단 이런 것들이 칠살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들이대죠. 그러다 보니까
흉한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 그 폭력배들이 흉기를 휘둘려도 한번 맞짱 떠보자 이렇게 덤비다가 이 그 횡액 이걸 당하는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포가 큰 거죠.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잘 안 물러나요. 그리고 자, 남명사주에 겁재가 많으면 화륙의 여자가 정처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역시 이것도 의처증이에요. 의처증. 그런데 겁재가 많고 재는 약한데 겁재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뭐 간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토가 있고 그다음에 을목도 있고 뭐 묘목도 있고 막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관의 입장 기토 입장에서 보게 되면 관과 살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남자를 만났던 여자를 만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이 화류계라고 옛날 그 책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화류계가 아니더라도 남자 경험이 많은 이런 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초혼이 아닌 여자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명의 겁재가 많으면 똑같아요. 여명의 겁재가 많으면 색정이 강하고 역시 아까 얘기했죠. 남자 관을 감당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색정에 강해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맞바람 나기 쉽다라는 것은 그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많으니까 남편한테 연연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자유롭게 풀어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맞바람 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 자영업에 유리하다. 동업은 불리하다. 이것은 그 동업을 불리하다. 독립 자영업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이 재물을 나눠 갖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파재를 시키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 안 좋고 동업은 불리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겁자가 있더라도 나중에 또 이 초급반 중간에 나가게 되면 신강신약을 배우시는데요. 거기서 신약하다면 동업은 유리합니다. 이 동업이라는 것은 신약하다면 비견과 겁자가 필요하고요. 협력자가 필요해요. 신강하다면 독식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하면서 암기를 좀 해보죠. 자, 비견과 겁재를 수업을 했습니다. 이 비견과 겁재는 지금 위아래 나눠서 있지만 거의 일단은 유사하게 한꺼번에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자, 비견과 겁재는요, 의지, 그 다음에 주관, 그리고 투지, 고집, 경쟁력 등입니다. 경쟁력이요. 이것이 신약하다면 길하게 쓰일 수 있고요. 신강하다면 이것이 흉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겁은요, 흉하던 흉하지 않던 의지, 주관, 토지, 고집, 경쟁력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독립심, 분가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니까 동업, 협력, 스카웃이 됩니다. 동업, 협력, 스카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협력에 대해서는요, 세력의 정도에 따라서 주체와 보조가 결정이 된다 했는데, 내가 사장이 될 수도 아니면 참여자 정도, 투자자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그 초급반 정도가 넘어야지 이제 분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겁재이든 비겁이든요, 둘 다 너무 강하면 폭력적 독선, 그 다음에 피해의식, 의처의부증은 양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양쪽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비겁이나 겁재에서 자, 탈재, 자, 우측 보세요. 탈재, 차압, 부도라고 해놨는데요. 자, 이것이요, 이 비견에서는 탈재를 분재, 재물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차압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 보증 같은 거, 차압보다는 보증 같은 걸로 비견에서는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부도도 되지만 이것이 협력도 되기 때문에 회사를 부도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겁재들은요. 실제로 이 겁재 같은 경우는 흉성으로 세게 쓰이게 될 때 겁재가 재물을 타려올 때 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혹시 세무조사 맞았습니까? 하게 되면 세무조사 맞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도와 혹은 세무조사와 관계 있는 그래서 재물을 탈재하는 역할을 했었죠. 탈재, 분재, 겁탈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부도 혹은 세무조사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이탈 탈선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은 독립심,
이런 것이 좀 돼요. 그리고 이 독자 세력을 구축하려는 기질도 있어요. 독자 세력. 그래서 이 비겁이 관과 동주를 하게 되면 관은 조직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과 비겁이 그 동조하게 되면 그 이 독립팀장이 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 같은 데서 자기의 팀만을 끌고 독립 영업소를 차린다든지 이러한 독립팀장이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겁재는 또 양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죠. 양인이나 비인, 지지의 뿌리를 내리는데 음양이 다르게 내리는 것이 양인이거나 비인이었죠. 간목이면 묘목에, 을목이면 임목에 뿌리를 내는 것이 양인이거나 비인이었죠. 예, 그런 기질이 또 칠살과 동조하게 되면 혹은 정관과 동조하게 되면 이 그 군, 경, 검찰, 그 다음에 감찰, 그 다음에 그 저기 뭐 감사원, 예, 이런 식으로 조사 뭐 이런 게 조사 권력직에 좀 맞아요. 자, 그러한 기질들이 비겁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을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의지, 주관, 토지, 고집, 경쟁력 묻고요. 동업, 협력, 스카웃 묻고요. 그 다음에 독립, 분가, 예, 독립심, 분가, 분리, 이탈, 탈선 이걸 묶으세요. 예, 지금 여기는 이렇게 묶여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흉하게 쓰일 때는 폭력, 독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의처, 의부증이 있다 정도는 암기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실전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